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 예상치가 하회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5월단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기준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던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 대비가 조금 올라갔던 이유도 이런 의미적 차원으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임금자가 대량으로 실업이 되면서 그게 평균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평균 임금치가 높아지는 기현상도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볼 필요성이 아니고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안을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간 부분에서는 49.2만 명, 공공에서 6.7만 명이 고용을 증가를 시켰고 헬스케어, 레스토랑, 식당에서 좀 많이 고용이 증가를 했고 건설과 소매 쪽에서 고용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SOC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4월에 공장제 수주가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5월달 고용 진전이 있지만 정책 변경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애틀랜타 연은 미국의 실업률 팬데믹 이전 저점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설정하기로 합의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주고받고 했던 게 뭔가가 있었겠죠. 아무튼 이 내용이 상당히 또 기업에 대한 그런 성장 동력을 조금은 저해시키는 요인으로도 또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만큼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그 제품에 여러 가지에 대한 직접세와 간접세가 좀 많이 뒤섞여져 있으면서 앞으로 부가가 더 커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가 전주 대비 상승한 90.14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간 고용,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여줬으나 고용 지표가 구인난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예상치를 하회한 점이 상승폭으로 제한을 뒀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유가 가격이 4.98% 상승한 배럴당 69.62달러를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오펙의 감사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유럽 경기 회복세의 수요 증가세와 공급 증가세를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WTI 유가 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움 개발자 보유종이 비트코인 이더로 옮기게 될 것 같다. 네, 트위터에서 나는 일찍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왔으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비트와 이더는 그리고 나머지에 있는 시청들도 다 비트에 추종을 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따로따로 논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거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도미넌스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도 도미넌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은 도미넌스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미넌스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비트를 빼서 이더를 간다라는 게 이더 자체만에 대한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오히려 이런 형태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더가 생각 대비보다는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은 과거 대비보다는 좀 덜할 수도 있겠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로건 CEO가 비트코인 은행 및 머니 서비스와 같은 상품이다 라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자체 보관, 글로벌 이체가 포함된 통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머니 서비스 사업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금융 시스템은 가치 저장 수단을 훨씬 뛰어넘을 가치이다. 따라서 1대1 비교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달볼 네트워크가 자체 메인넷 CCI 버전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다볼 메인넷 버전이 첫 블록이 채굴이 완료가 됐으며 첫 블록의 생성 시간은 약 6초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왔던 내용이 가상자산 트래블 룰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25일부터에 대한 이유는 그만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각국 은행들에 대한 그런 뭐 표준화된 코드 부분을 통해서 자금이 이동을 할 때마다 트래블률을 적용을 되는데 이게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3월 25일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다수 암호화폐 채굴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왔던 3080 Ti도 대략 거래가 170만원 언저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갔겠죠. 그만큼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니까. 근데 최근에 나오는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락을 걸어서 나오다 보니까 채굴이 좀 제한됐다라고도 써져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더 안 되고 이클 안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좀 눈에 들어오고요. 데이터 11개 기업이 17만 이더를 보유했다. 4.7억 달러 상당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32개 회사가 32만 5,013개 비트코인을 11개 회사가 16만 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가 나왔고 이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는 각각 블록원 14만 개, 갤럭시 디지털 9만 개 정도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발 블록원도 정말 질질 끌지 말고 시장 어느 정도 괜찮을 때 좀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오스 유저들도 떠나가지 않는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도 또 보게 되면 갤럭시 디지털, 코인베이스 뭐 등등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대 거래소 실명 계좌 재계약 유력하다. 고박스, 한비코 신규 계약 가능성이 좀 보인다고 했는데 그냥 이 4개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 재계약 논의 부분은 거의 그냥 웬만하면 된다. 특히 업비트와 K뱅크는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K뱅크가 업비트로 인해서 이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업비트를 버리면 K뱅크는 다시 그 정도만큼 성장을 못해요. 네. 그래서 업비트와 K뱅크에 대한 관계는 뗄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냥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나머지 농협은 뭐 예전 2018년도 때부터 뭐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18년도 때부터 농협은 주로 정부와에 대한 관계도에서 그렇게 잘 수용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화 가속화, 세 곳에서 5곳 선두기업을 키우겠다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서 블록체인 기술 운영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를 했다. 의견에 따르면 25년도 중국의 산업의 종합 실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울 선두기업을 세 곳에서 5군데를 좀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에 따른 클러스터도 구축할 생각을 갖고 있다. 30년까지 건설 제조 네트워크 강국으로 거듭날 취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 기반으로 특히 인터넷 쪽에 대한 특허와 이런 쪽을 상당히 중국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이때까지 추잡스럽게 뭐 특허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미국이 딴지를 많이 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또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1시간 지난 6월 7일 월요일 기준으로 이때 시간 기준으로 뭐 3천억 정도에 대한 비트코인이 출금이 됐다고 하는데 그냥 지갑 이사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페이팔 관련 중대 프로젝트가 착수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파라과이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중대한 프로젝트가 언제쯤 나올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못해도 하반기 정도에는 약간 초안이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눈빛이 으리으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G7 중앙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 스테이블코인 아직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영국 쪽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G7을 열었는데 여기서 법규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기 전때까지는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뜻을 거듭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아직 좀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좀 더 시간을 뒤로 미뤘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짧게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기초통화인 달러와 통화주권에 침해를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라고도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G20 로드맵을 지지를 한다. 라고 해서 앞으로 지불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CBDC에 대한 언급도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 측면과 유동성 측면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힘을 더 실어주려고 장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네요. 그리고 잭도시가 스퀘어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에 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빗썸에서 트론 비트코인 비트 토렌트 저스트와 보유자 대상자에 한해서 EPE NFT EPE NFT의 에어드랍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빗썸의 공지사항을 좀 보시고 꼭 챙겨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자산운용사 루퍼가 4월에 비트코인 전량 매각을 해서 11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 SKT 블록체인으로 위험 구조물을 안전 진단을 DID 서비스로 실생활에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이 CIO 금도 치솟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고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자, 밑에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서도 자산관리자가 더 많은 상승 여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고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잭도시에 대한 이야기인 부분인데요. 잭도시가 하드웨어 원래 또한 개발을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 겸사겸사 하드웨어 원let도 우리 연구를 해서 그거에 따른 기술 부분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우 주관적인 예스맨이 바라보는 차트적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현재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서도 확인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월달이 가장 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7, 8월 달에 한 번 더 싸게 나오는 구간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시적이더라도 6월달 안에 사 놓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반등은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시점에서 241선을 한번 터치하는 구간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적어도 제가 해왔던 패턴으로 풀이를 해본다라고 하면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일시적이더라도 반등은 나오기 마련이다
라고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해당에 있는 주봉으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인터넷이 좀 느리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상승을 쭉쭉쭉 하다가 이번 첫 조정이 나왔는데, 이 첫 조정에 있는 부분도 생각보다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적정성만큼은 내려왔고, 아직도 주봉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정비열 부분이 아직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뭐 요렇게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이 한 번 더 시원하게 뚫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가 아마 이제 정말로 알트코인에게 또 한 번 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좀 애매한 구간에 일단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만큼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좀 그럴 수가 있겠죠. 더 약세를 더 많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6월달은 가장 저렴한 시기일 것 같다라는 측면과, 그게 길어진다라고 해도 7, 8월달에 한 번 더 나오고 아마 기술적으로 크게 반등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추이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차트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머무는 시점에서 좀 지지부진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 하락이 더 나와줘야지 알트코인한테 더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과 8월 사이에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좀 가다가 이제 도미넌스가 거의 하반기 추석 이후 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많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진짜 많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저는 하반기에 진짜 많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한 46, 7 정도에 대한 도미넌스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내려오는 패턴이 그려지면 알트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좀 더 내려가는 방향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도미넌스의 거의 신저점을 갱신하는 형태로 아마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움직임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리고 이번에 뭐 비트코인을 이더로 좀 바꾸겠다라는 측면은 아직은 그분의 이제 속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과 그리고 그런 발언을 조금 더 해석을 하게 되면 아직도 알트에 대한 기회감이 좀 더 있지 않겠냐라는 분석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추이가 하락이 많이 온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락이 해도 한번 추세가 하락기로 나오게 되면 이 하락에 V자가 빨리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하반기에 V자가 빨리 나왔다고 해도 한 번 더 알트에게 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더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6, 7, 8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한 번 더 기회는 줄 겁니다. 이런 모델이 케이스 하나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해도 내려간다라고 해도 신저점을 한번 만들어 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기반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저점 대비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좀 더 보수적이지 않게 간다라고 하면 뭐 47, 8 정도의 도미넌스,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뭐 46, 7 정도가 되겠죠. 저는 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저점을 깨면 뭐 당연히 위치 포인트는 뭐 그래도 이 라인에서 전 놓을 거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추세는 아마 그런 형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추세 부분은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적 관점으로 그냥 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7, 8월달 되면 더욱더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때 또 저에 대한 또 개인적인 생각과 그때 나오는 자료들 다 취합을 해서 저의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정리를 해가지고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